안녕하세요. 테크 크리에이터 꿀단지 PD입니다. 애플이 WWDC 2022를 통해서 iPadOS 15를 공개했습니다. M1을 탑재한 아이패드 5세대를 위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나온 게 없어서 아쉽다라는 반응이 큰데, 저는 기능적인 변화보다 업그레이드 지원 모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2014년에 출시된 아이패드 에어 2가 2021년에 나온 iPadOS 15 업그레이드 대상 모델로 포함되었거든요. 2020년에 iPadOS 14를 업그레이드 해줄 때 마지막 생명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관련 영상을 올리기도 했었는데, 한 번 더 생명 연장이라는 단어를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 말에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구매하면서 박스에 넣어뒀었던 아이패드 에어 2를 대략 7개월 만에 다시 꺼내서 바로 iPadOS 15 개발자 베타 버전을 설치했습니다. 설치 과정에서 다운로드와 설치 모두 시간이 많이 걸려서 2시간 30분 정도 걸렸고, 다운로드 후 설치를 눌렀을 때 업데이트를 설치할 수 없음이 여러 번 떴었는데 재시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설치가 되더라고요. 애플이 환경 드림 날리면서 아이폰에도 충전 어댑터를 빼기도 하고 IT 제품의 고가 정책을 선도하기도 해서 욕을 먹고 있기도 하지만, 오래된 제품에 OS 업그레이드를 계속 해주는 것은 칭찬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2세대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다음 아이패드는 2022년에 구매하시면 되겠네요. 이 영상은 iPadOS 15가 14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달라졌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7년 된 아이패드 에어 2에 최신 OS를 탑재했을 때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드리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iPadOS 15를 업그레이드하고 나서 이것저것 써보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쓸만해요. 그리고 저만 그런지 몰라도 업그레이드 이후에 기본 탑재된 앱들의 로고가 안 뜹니다. 앱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 이런 모습이 되기도 하는데, 여기 있는 앱들은 모두 정상 설치되어 있고 사용도 잘 됩니다. 이런 버그가 제 아이패드 에어 2에서만 그러니까 iPadOS 15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 에어 2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앱을 하나 눌러보면 켜질 때 잠깐 로고의 잔상이 보이고, 꺼보면 역시나 로고가 잠깐 보이다가 사라집니다. 이것저것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똑같아서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안 좋은 거 빼면 기능적으로 문제는 없거든요. iOS와 iPadOS의 새 버전이 발표될 때 추가되는 새 배경화면에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배경화면이 iPadOS 15와 함께 추가된 것입니다. 다크 모드로 바꾸면 색상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기본적인 사용성이 쓸만하다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긱벤치 5를 돌려서 점수를 체크해보면 싱글코어 385점, 멀티코어 1082점이 나옵니다. 2020년 4월에 나온 갤럭시 탭 S6 라이트의 점수가 싱글코어 340점 내외, 멀티코어 1250점 내외니까 2014년에 나온 아이패드 에어 2세대는 여전히 현역이라고 할만합니다. iPadOS 15가 적용된 아이패드 에어 2세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iPadOS 14.6이 탑재된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옆에 놔두고 볼게요. 가장 먼저 위젯이 홈화면 안으로 완전히 들어왔습니다. 가로 모드 기준으로 기존에는 필요할 때 위젯을 화면 왼쪽에서 당겨와서 화면을 분할해서 사용하는 형태로 배치했었는데, 이제는 필요한 위젯을 홈화면 원하는 위치에 놓으면 됩니다. 안드로이드에 익숙한 분들은 아니 이게 왜 신기능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아이패드 OS에서는 2020년에 위젯을 겨우 좀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2021년이 되어서야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로 모드에서도 세로 모드와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보면 위젯 창이 따로 나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홈화면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하면 앱 보관함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앱 서랍이라고 부르는 기능인데, 앱을 관리하기가 조금 더 편해졌습니다. 앱 보관함을 우측 하단 끝에 있는 이곳을 눌러서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아이패드 OS에서 추가된 기능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좋다고 생각한 건데, 앱 사용 중에 상단 중앙에 보면 멀티태스킹 메뉴가 생겼습니다. 눌러보면 세 가지 메뉴가 나오고, 가운데를 누르면 스플릿 뷰가 실행되고 나머지 반쪽을 채울 앱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메뉴를 누르면 팝업 윈도우를 바로 사용할 수 있고, 바탕에서 사용할 앱을 선택하면 멀티태스킹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 큰 변화 포인트 세 가지를 보여드렸고, 소소한 변화 포인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2에서 변화된 포인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애플 펜슬 관련된 기능은 전혀 없습니다. 애플 펜슬 없어도 메모는 사용하는데, 목록에서 메모 하나를 꾹 눌러서 새로운 윈도우에서 열기를 누르면 센터 윈도우가 뜨고, 이 상태에서 멀티태스킹 메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앱 사용 시와 다르게 가장 오른쪽에 센터 윈도우 메뉴가 하나 더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2에서 최근 앱을 켜서 앱을 드래그 앤 드랍으로 스플릿 뷰로 바로 실행되게 설정할 수 있고, 스플릿 뷰 설정이 되어 있는 앱을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이폰에서는 꽤나 오래된 배터리 저전력 모드가 드디어 아이패드에 적용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사용할 일이 없지만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그럭저럭 쓸만하거든요. 이런 기능은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당연히 좋죠. 제어센터에 글자 크기를 추가해두면, 기존에는 모든 글자 크기를 한 번에 조절했다면 이제는 사용 중인 앱의 글자 크기만 조절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iPadOS 15에서 애플 기본 앱들의 변화가 여럿 있다고 하는데, 사파리를 켜볼게요.
상단에 택과 주소창이 가로로 함께 배치되어 있고 왼쪽 상단에 메뉴가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눌러보면 이런 메뉴들이 들어가 있네요. 7년 된 아이패드 에어 2에 아이패드OS 15를 설치한 모습을 보여드렸는데 무리인지 알면서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해봤습니다. 게임하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기왕이면 조금 벅찬 배그 정도는 해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임 전에 화면 설정에 들어가 보면 밸런스 화질에 중 FPS까지 설정이 가능한데 게임을 해보면 반응 속도가 조금 느린 감이 있지만 기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생각보다는 괜찮습니다. 물론 오랜 시간 게임을 제대로 즐길 만한 수준은 아니죠. 아이패드OS 15를 제한적으로 사용해보면서 대단한 변화 포인트는 없지만 기존 아이패드를 사용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분명히 반길 만한 업그레이드입니다. M1과 묶어서 대단한 무엇인가를 바랬던 분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겠지만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아이패드 에어 2를 사용하면서 개발자 베타 버전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개발자 베타라고 하면 뭔가 이상한 버그가 튀어나오곤 했는데 이번에는 아직까지는 괜찮더라고요. 물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어디선가 예상치 못한 버그가 튀어나올지는 모르겠죠. 메인 태블릿으로 아이패드 에어 4세대를 사용하고 있고 비교를 위해 남겨놨던 이 녀석도 이 영상이 업로드 될 쯤에는 아이패드OS 15 개발자 베타 버전을 업그레이드 했을 거예요. 아이패드OS 15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고정 댓글에 대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꿀단지 PD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시만요. 여기 있는 꿀단지 한 번만 눌러주세요. 꿀단지 PD 영상을 계속해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고 정보가 가득합니다. 여기 있는 이 영상 정보가 정말 가득한 영상이고요. 여기 있는 이 영상 최신 영상인데 정말 재밌어요. 당연히 정보도 가득합니다.